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네, 지난달은 코스피 지수가 아주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서 기뻐하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 해가지고 이번 주 토픽은 주식시장의 향방 사상 최고치 경신으로 뽑아봤습니다. 자, 코스피 꿈의 3,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초에, 즉 작년 말에 2020년도에 주가 지수를 예측을 했었거든요. 많은 증권사에서. 그런데 많이 틀렸습니다. 즉 일기예보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주가 지수에 대해서는 사실 신도 모른다라는 게 제 지론인데요. 사실 어떤 내부자 정보가 아니면 어떤 주가의 향방을 알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의 재무제표, 즉 1년 전 또는 몇 개월 전 또는 최근에 공시자료 이 정도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미래 변동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과거의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인 거죠. 그래서 성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고 미리 선투자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주주들의 어떤 그런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계획이라든가 또는 사업을 축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일반인들은. 즉 그 내부의 어떤 CEO라든가 아니면 오너라든가 아니면 관계자들이 결심한 이후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라 단타성 거래를 해서 돈을 번다라는 것은 저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각 증권사에서 연초에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해서 그 밴드의 상단 하단을 봤는데 1900포인트부터 2500포인트로 움직일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14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었죠. 올해 3월이었죠. 그때 정말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거의 망가지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즉 동학개미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뛰어들어가지고 단기간에 많은 차익을 얻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1400포인트로 내려갔다가 사상 최고치인 2600포인트 이상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100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1980년도에 코스피 지수가 1400포인트니까 1300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비슷한 정도의 증가를 했다는 거죠. 한 8개월 동안에 1년이 안 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좀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라든가 이런 분들도 틀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코로나19 사태였죠.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낙관적으로 봤었죠. 즉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좀 완화가 되고 상장 기업들의 어떤 이익이 증가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저금리 환경, 즉 주식 투자하기가 좋은 환경이었다.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나아가서 국가적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어려워졌습니다. 역으로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폭락을 했었던 장이 펼쳐졌지만은 반대로 백신이 나온다고 하면은 훨씬 더 그 과거의 어떤 성장폭을 뛰어넘어서 폭발적인, 즉 3,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확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고요. 달러하고 약세가 됩니다. 즉 달러 인덱스가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는 현금이고 주식은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현금보다는 자산 투자가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전 세계의 그 투자자들이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 같이 소규모 완전 개방 경제에서는 외국인들 자금이 오고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런 추세가 계속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코스피 수가 1000, 2000 이렇게 레벨업 할 때마다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건 뭡니까? 달러를 갖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즉 외화를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서울 외환시장에 달러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환율이 내려갑니다. 즉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즉 1달러에 가령 1,200원 하던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100원, 1,000원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반대로 서브프라임이라든가 아니면은 IMF 스타트라든가 해가지고 국내 경제가 안 좋아서 특히 해외 경제의 어떤 변화가 심해서 달러가 국외로 이탈을 할 때
그때는 1달러에 1,000원이 1,200원, 1,300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000에서 2,000 이렇게 올라갈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었고, 그런 과정에서 서울 외환시장에 달러가 풍부하다 보니까 환율이 내려가는, 즉 원화가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는요, 주식 투자보다는 환율에 베팅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즉 지금 만약에 원달러가 1달러에 1,20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가 좀 선방하고 있죠. 보편적인 그런 어떤 투자 기준이 이제 맞아지겠죠. 외국에 있는 그런 펀드 매니저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그런 핑계를 대고서 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달러가 많아지겠죠. 즉 외환이 많아집니다. 그럴 경우에 자연스럽게 환율이 내려갑니다. 즉 처음에 1,200원 할 때 만약에 100만 불을 갖고 들어왔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와서 1,200원이니까 12억으로 국내에서는 돈을 쓸 겁니다. 자, 그러면 12억 원을 가지고 그대로 본전치기만 한다 보겠습니다. 자, 1달러에 1,200원일 때 들어와서 한국에 100만 불인데 한국에 들어오면 12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년 후에 주가 수는 그대로 있는데 환율이 1,000원 됐어요. 1,000원으로. 1달러 1,000원 됐습니다. 그러면 200원 정도가 내려간 거죠. 그러면 거꾸로 12억 원을 1,000원으로 나눠가지고 달러를 환산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120만 불이 되겠죠. 120만 불. 즉 주식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았더라도 환차익으로 20%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수익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주식에 관심이 없더라도 어떤 국내의 한국에 외환이 모이는 그런 과정에서 환율이 하락하는 이런 하락세에 베팅을 하는 그런 투자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레벨업하는 과정에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즉 환율이 하락하는 이러한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내년도 주식 전망을 보게 되면은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일단 코로나19가 대폭 완화되겠죠. 리스크가. 뭐 치료제는 물론이고 백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진국들의 어떤 그런 무역이 재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코로나 이전으로.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우 유리하죠.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 주식기업들은 기업 이익도 증가합니다. 즉 교역량과 기업 이익이 거의 비례해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무역이라는 것은 상호 쌍방의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거죠. 어떤 거래 규모가. 예측한 거 보면은요, GDP 성장률, 즉 글로벌 GDP 성장률이 올해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4.4%에서 내년에는 플러스 5.2%로 거의 9%포인트가 차이 날 정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당연히 주식시장이 매우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도의 포트폴리오 전략, 주식에 관해서 본다면 가치주와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여라. 성장주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됐죠. 그리고 성장주를 한다고 하면은 전기차라든가 2차전 정도의 이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종목을 발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대 경제지표를 보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지난달에 비해서 지난달이 조금 올랐습니다. 즉 0.6%,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0.6%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90.7포인트, 즉 그전달에 비해서 6.7포인트 올라갔습니다. BSI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85포인트로 그전달에 비해서 6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심리가 좋아졌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100 이하는 안 좋은 건데 전달에 비해 더 나아지고 있다. 즉 100을 통과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죠. 그리고 무역 수지가 우리나라 어떤 무역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무역 수지 흑자는 59억 3천 달러, 3천만 달러입니다. 59억 3천만 달러고 7개월 연속적으로 무역시 흑자 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결과 무역시 흑자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많이 돈을 벌어왔다는 거죠. 달러라든가 외환을. 그러면 그 돈은 정부가 이제 외평채라든가 이런 채권을 발행해서 사주죠. 그리고 원화를 이제 지급해서 이제 기업들이 급여도 주고 국내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고 수준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4,265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98년도, 97년도 이때 IMF 사태 때는 뭐 100억 달러도 안 된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외환보유고의 실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일시에 빠져나가는 사태가 생긴다 하더라도 외환 위기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우리나라는 달러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실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월 달 기준으로 경제 심리 지수 ESI 지수는 3.2포인트 상승해서 89.1포인트가 됐습니다. 자, 주가 지수는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상승 무드입니다. 캔들 차트 월봉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그 전달에 비해서 14.3%입니다. 포인트가 아니라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코스닥은 11.79%가 올라갔고요. 미국 시장 좋습니다. 다우존스가 11.18%, 나스닥이 11.8%가 올라갔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다우존스가 한 7, 8천 포인트 할 때부터 계속 관심 가지고 봤었거든요. 그러다 10,000이 넘고, 20,000이 넘고, 최근 30,000이 넘는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무역 규모가 커지고, 또 4차 산업이 개발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 주식, 어떤 기업들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첨단, 그런 4차 또는 벤처 이런 쪽이 많다 보니까 더 미래의 그 미국의 주식시장 전망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보고요. 중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하긴 하지만 선방했습니다. 여전히 상해종합지수가 5.19%가 올라갔고 홍콩 항생이 9.27%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주요 지표가 전부 다 이렇게 상승되는 것은 오랜만에 관찰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금리 보겠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0.965%입니다. 11월 월 평균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 달 비해서는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여전히 1% 이하로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0.5%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내년에는 더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어떤 금리 지표의 어떤 벤치마크 같은 건데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을 기여해서 거의 모든 그런 금리 체계가 내려가지 않을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코펙스 지수죠. 즉 은행에서 대출했을 때 기준을 삼는 그런 금리인데 잔액 기준이 1.25%고요. 신규 취급액이 0.87%입니다. 그럼 조금 더 금리 내려간다고 치면은 우량한 신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한 번 대출을 받는다고 치면 1%대 금리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나라 어떤 경제가 저금리 시스템으로 이제 고착화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마이너스 단계이긴 한데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국가는 마이너스 가기는 어렵습니다. 뭐 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게 마이너스 가고 있지만 어찌 되었건 지금 대한민국은 금리가 매우 낮은 시장을 하고 있다. 지금 예금금리는 물론이고 대출금리까지도 1%대를 넘나보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을 보겠습니다. 환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1296원까지 갔었거든요. 원달러가. 근데 그 1300까지 거의 갔던 부분이 지금 1115원 정도. 지난달 월 평균이. 그리고 지금은 1110원이 깨질 그럴 그 상황에 있습니다. 하향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 가치가 높아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 많이 들어온다라는 뜻입니다. 통화량 보면은 M2 총통화라고 하죠. 3,000조가 넘었는데 이미 여전히 시중의 통화량은 풍부합니다. 사실 10년 전 이때는요, M2 증가율이 뭐 5%, 6% 이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9% 뭐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에 단기 자금들이 많다라는 뜻이죠. 투자자 예탁금도 강세고요. 코스피 주식거래대금도 강세입니다. 그리고 주식형 펀드도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채권이라든가 어떤 예금 쪽에서 주식과 어떤 이런 좀 위험자산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 보겠습니다. 두바이유 배럴당 41.81달러 지난달 평균이 그래서 그전달보다 2.22달러가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경제가 조금 움직이지 않는가라는 전조 증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국제 금시세는 많이 내렸습니다. 34달러가 내렸습니다. 온스당. 즉 그래서 1866달러. 물론 불과 한 2, 3개월 전만 하더라도 2000달러가 넘었었죠. 이게 뭐냐면은 금은 안전자산이거든요. 주식은 위험자산이거든요.
그러면 주식이 뜨니까 그만큼 한정된 돈들이 움직인 거죠. 즉 금에서 빠져나와서 주식으로 일부 갔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금 시세는요, 본질 가치가 살아있죠. 금은 부도가 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구 보존할 수 있고. 그래서 금 항상 움직일 건데, 다시 또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즉 폭락하게 되면 국제 금값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포트폴리오는 성격이 다른 것끼리, 어떤 투자 기능이 정반대지, 멀은 것끼리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죠. 즉, 같은 위험일 때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포트폴리오가 아니고요. 같은 수익일 때 위험을 낮추는 것이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부동산은요, 지금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전세 가격이 지금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도 같이 동반상승하는 것인데요.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자, 국민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KB은행을 봤을 때,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요, 전기 대비 1.43%가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 전에 보통 0.12%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0.69로 올라갔다가 지난달에는 급기야 1.43%로 상승을 했고요. 전세 가격 지수는 더 올라갔습니다. 역시 주택 가격보다는 그 같이 움직이거나 낮다가 최근에는 1.68%로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전세 보증금 증가액은요, 몇 천만 원에서 몇억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이 숫자로 본다면. 아무튼 어떤 지금 돈들이 갈 데가 없고 저금이다 보니까 일부는 주식에, 일부는 또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택시장에 몰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래에 올라갈 수 있는 자산들, 그런 자산에도 미리 좀 쌀 때, 지금 쌀 때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미리미리 조금씩 배치를 해두게 되면 자금을 나중에 시장이 또 역전될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그럴 때는 좀 초과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달에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